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며칠 전에 국가직 TO도 발표가 났고, 그리고 D-Day 100일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공부계획 짜기라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맷을 잘 익히셔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841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미 841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것에 관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굳이 제가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2번 변형 패턴입니다. 841의 기본적인 구조를 활용한 그런 변형 패턴인데, 이 패턴은 가정이나 회사처럼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직장인들, 그리고 맘시생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그런 초시생들을 위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계획이 어긋나도 다시 복구해서 바로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저만의 그런 노하우인데, 오늘은 그 패턴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같이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의 일정은 어떻게 잡으면 좋고,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모의고사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전체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보면 좋고, 그리고 오답 노트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841의 기본 패턴입니다. 841은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미 제작하셨을 만큼 되게 유명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신 그 영상이 있는데 또 굳이 너무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한 구성 원리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841을 활용하기에 적합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단권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본서 그리고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8일 동안 1회독, 4일 동안 이렇게 가능하시려면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에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업수험생입니다. 8일 마치고 하루 쉬고 8일 마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가 않고, 그리고 8일 동안에 그 내용을 다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좀 방해 요소가 좀 별로 없는 분들한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렇게 어긋나거나 하면 그 뒤에 날짜까지 좀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업수험생에게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성 원리를 한번 볼게요. 일단 5과목으로 돌리시는 분이 있고 3과목으로 돌리시는 분이 있는데, 5과목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일단은 8일 동안 5과목을 돌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8일 하고 그 다음 하루 쉬고 8일 하고 하루 쉬고 8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서 5개, 그 다음에 4일 하고 하루 쉬고 4일 하고 하루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총 40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씩 쉬니까 5일 쉬잖아요. 그죠? 쉬는 날. 그리고 4일 5과목 해서 20일, 그리고 쉬는 날 5일, 그리고 2 곱하기 5는 10, 그리고 5, 그 다음에 1 곱하기 5는 5, 그리고 5. 이렇게 하면은 총 75일 진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0일 정도, 이거는 뭐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분을 두는 거죠. 거기다가 맨 마지막 주는 아무래도 좀 암기하고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분을 두게 되면은 총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플랜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 과목으로 했을 때 어떤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과목으로 돌리신다는 얘기는 이제 암기 과목 세 과목이죠.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매일 하는 거죠. 국어하고 영어는 매일 하고, 그리고 암기 과목 세 과목을 가지고 돌리는 건데, 얘는 15일, 그리고 8일, 4일, 2일, 1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3, 세 과목씩 해서 그러면 되면은 얘는 45일이고, 얘는 20일, 얘는 12, 얘는 6, 그리고 얘는 3.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쉬니까 3, 3, 3, 3. 그렇게 되면 이거를 더 해주게 되면은 87, 그리고 15. 이렇게 되면 102가 됩니다. 그러면 약 102일 정도를 가지고 15, 8, 4, 2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형 패턴입니다. 이 변형 패턴은 841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기출의 단권화가 끝나신 분들을 상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직 기출 단권화가 끝나지 않으신 분은 다른 대안이 하나 있어요. 일단 국어하고 영어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시고, 그리고 암기 과목 세 과목을, 이 세 과목을 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그 기출 회독 시리즈 세 번째 기출 회독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5회독을 하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정답은 없지만 제가 최대한 권장을 해드리는 그런 회독의 그런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1회독이 6일, 그리고 2회독이 12일, 그리고 3회독이 3일,
그리고 6일, 3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1회독부터 3회독은 기출문제만 돌리는 거, 그 다음에 4회독과 5회독은 플러스 기본선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주 6일 그리고 하루 정도는 쉬는 날, 이 쉬는 날은 정말 쉬는 날이 아니라 보충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이 6일을 기준으로 해서 6일 곱하기 5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6일하고 쉬고 6일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12는, 그리고 이제 3일 같은 경우에는 6을 나누는 식으로 6은 6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입니다. 1, 2, 3, 4, 5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일요일은 쉬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회독, 얘가 2회독, 그리고 이걸 나눠서 얘가 3회독, 그리고 이것도 나눠서 얘하고 얘가 4회독, 얘는 5회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그 주에 좀 밀렸던 거, 그리고 좀 보충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해주는 날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5주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12월 25일부터 계산했을 때 9까지까지 딱 15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뭐 841이나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5회독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라리 지방직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그 패턴을 응용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과목을 5주를 해도 되긴 되는데 심리적으로 지금 국가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데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6일 하고 다른 과목도 6일 하고 그 다음에 또 6일 하고 이런 식으로 6일씩 3과목, 12일씩 3과목, 3일씩 3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3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이런 회독이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끝나신 분 변형 패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 6, 3, 1, 6, 2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841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주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주고 10일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2주. 왜냐면 얘는 무조건 일요일은 보충의 시간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막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으로 어차피 내 그 모든 문제집과 내 기본서는 다 12등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이 12일 동안에 내가 하나씩 끝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주가 걸리고 이게 이제 한 과목, 그 다음에 두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그 다음에 이제 6일 가지고서 또 얘는 이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또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세 과목, 세 과목, 세 과목,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또 6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2, 2, 2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할 건데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종이로?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점이 뭐냐면 좀 큼직큼직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2일이죠. 12 세 과목. 그래서 일단 나는 한국사를 할 거다. 그럼 한 1. 그 다음에 행정법, 법 1. 그 다음에 그냥 학으로 할게요. 여기는 학 1. 그렇게 해서 12일에 1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6일에 한 번씩 1회독을 해주는데 그러면 얘는 한 2, 법 2, 그리고 학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조금 더 좁게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때는 한국사 3, 법 3, 그리고 학 3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회독씩 한번 해주는 거죠. 한 4, 법 4, 그리고 학 4. 자,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좁게 봤죠. 넓게 봤다가 좁게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강약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또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국사 5, 법 5, 그 다음에 학 5. 그렇게 해서 5회독까지 마친 다음에 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과목씩 하셔도 되고 국어하고 영어는 마찬가지로 매일 하고, 그리고 이 한국어, 한국사,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을 이렇게 이틀씩 한 번씩 더 봐줘도 되고 아니면 한 과목씩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 주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일요일도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고 그 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보충을 하는 날이죠. 이날은 굉장히 여유 분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일부러 빨간 날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 빨간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가직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빨간 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정때가 좀 있는데 전업수험생이랑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감 없이 그냥 평소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맘시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고 해서 이 4일 연장 내내 쉬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좀 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까지는 좀 쉬고 그리고 화요일은 공부를 할 것 같고 혹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루가 이 법에 들어가고 얘는 학이 지금 이틀이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목을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죠. 이 학을 이쪽으로 내가 조금 행정학을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다. 한국사는 좀 잘한다. 이러면 이때 좀 과목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다 12등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같은 경우에는 1.5, 1.5씩 이렇게 나눠서 그런 식의 하는 식으로 해서 분배를 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은 뭐냐면 총 내가 6회독을 보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정도 조금 만약에 무너졌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지금 지금 3하고 1 놔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여기 내에서 만약에 조금 어그러졌다. 그러면 요걸로 그냥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이 3하고 1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이렇게 넘겨서 그냥 여유분으로 잘 내가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조금 덜 했다. 그러면 그냥 6으로 해서 못했던 부분을 채우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시험 전까지 이제 4주잖아요. 이 4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과목당 일주일씩 하고 이틀에 한 번 이 정도씩 하는 걸로 그렇게 변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루 일정표 공부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요일은 보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기본으로 봤을 때 일단 오전 시간에는 오전 타임에는 저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매일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얘가 국어 그리고 얘는 영어 그러면은 얘는 그 다음에는 영어 국어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줬고요. 영어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이렇게 해줬고 얘는 대신에 이제 첫 번째 타임 무조건 독해. 얘도 마찬가지로 독해. 그렇게 해서 얘도 독해, 얘도 독해, 얘도 독해, 독해.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주 3회,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주 3회, 이렇게 주 3회씩 독해를 국어하고 영어 나눠서 해줬고 국어 오전 타임을 저는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배정을 했거든요. 그 내에서 제가 조절을 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좀 독해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문제 정도? 좀 양질의 그런 문제를 했고 어쩔 때는 제가 독해 내지문을 했고 또 어쩔 때는 그 구문 독해 연습을 독해집에 제가 좀 자주 틀리는 그런 것들 위주로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거 위주로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를 좀 배치를 해서 항상 이때는 이거를 독해를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이제 좀 변경이 됐죠. 어쩔 때는 이제 그거 한 거 저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갔거든요. 국어하고 영어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독해 시간 때 이제 그렇게 네 개만 이렇게 구문 독해 하다가 이제 이때는 모의고사 체제로 넘어갔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문법. 그리고 국어도 이제 어문 규정 뭐 그런 거 합쳐서 이제 문법이라고 보는 거죠. 문법. 여기는 다 이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독해, 그다음에 얘는 문법. 이때 문법 해주고 이때도 문법. 그다음에 얘도 문법을 해주는데 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그냥 문법이 아니고 이때는 좀 한자를 해주고요.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수거를 좀 몰아서 좀 수거하고 생활 영어. 요거를 좀 몰아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몰아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1시간 정도만 쭉 계속 봐준 거죠. 한두 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계속 발라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갈 정도면 이게 저는 이거를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본인이 어떤 식인지는 아시겠죠? 본인의 수준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간은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이제 만약에 9시, 8시, 9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한 12시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맘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아침에 거의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좀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일찍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4, 5시쯤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빨리 끝내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쓰지 않고 3시간 이렇게 말한 거는 본인의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이때가 인제 메인인데 이때는 이제 메인 과목, 그러니까 제가 패턴 공부법에서 이제 패턴 그 할 때 보면 한 과목이잖아요. 그 과목을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 4시간 정도로 잡으세요, 원래 첫 번째에. 근데 이 4시간 갖고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4시간 하시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아니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2시간을 한번 더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을 끊는 거는 본인이 좀 알아서 하셔도, 6시간을 통으로 하셔도 되고 4시간 하고 그다음에 2시간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끝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4시간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오고 하니까 애기들 뭐 같이 좀 밥 챙겨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완전 집중을 해서 했고, 2시간은 조금 좀 잘 집중이 안 되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때 좀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9시간이거든요. 여기까지가 9시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본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험 타임이잖아요. 평소 때는 이렇게 못했고 평소 때는 거의 한 5시간 정도? 그 정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애기들 오면 그때 이제 끝났죠, 거의. 그리고 이제 그 하루가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제가 시험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이 4시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이제 다시 자리에 앉아서 2시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었다가 이제 애기들이 자면, 그때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본인의 이제 그 학습 패턴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는 이제 1시간을 더 하시면 총 10시간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때는 어떤 걸 해줬냐면, 일단은 내가 6시간 동안에 이거를 다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과목이 이제 한국사잖아요. 한국사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할 때는 이때는 조금 국어하고 영어를 조금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좀 집중을 했고요. 국어, 영어를 좀 보충을 했고, 한국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법을 할 때는 이제 이 시간 동안에는 한국사를 복습을 하는 거, 암기를 하는 거. 이때는 암기 타임이에요. 저녁에는 암기 타임. 그래서 이때는 한국사, 이제 저는 필기 노트를 암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요 시간은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좀 자유롭게 시간에 맞춰서 내가 졸릴 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저는 노동법을 했지만 이제 행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행정법 이제 기본서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OX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좀 피곤해서 OX를 녹음해 놨던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동법이었잖아요. 그때 또 노동법 끝나고 나서 또 이제 OX 이제 듣는 거. 그래서 거의 뭐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도 있었고, 너무 피곤할 때는. 보통 이 시간대는 너무 각 잡고 하지 않았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앱으로 이렇게 단어 암기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음법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가 있어서 문한계 선생님 압축특강, 그리고 고정우 선생님 절대언도 절대사료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봐주는 거죠. 그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녹음한 거를 듣든 암기를 앱을 사용하든 그렇게 공부를 추가적으로 했고, 하루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평소 때는 본인이 뭐 일반, 제가 같이 공부를 해봤을 때 일반 수험생들 같은 경우, 전업 수험생들도 평행상시에는 8시간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다가가면 12시간까지 하더라고요. 11시간에서 12시간 평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맘시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소 때는 한 6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보통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되면은 한 1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간, 제가 해보니까 최종 때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어떨 때는 10시간, 어떨 때는 11시간. 그러니까 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게 했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좀 집중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여러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한 3회독 했을 때하고 4회독 했을 때랑 5회독 했을 때랑 똑같은 거를 봐도 내가 이렇게 흡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모의고사 및 오답노트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좀 보실 때가 됐는데, 일단은 모의고사를 치시게 되잖아요. 전과목 모의고사를 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학원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수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것도 이 등수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이 내신 그러한 유명한 모의고사, 그런 개별 모의고사를 모아서
본인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인정된 그런 선생님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시험에 대한 등수를 조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어느 쪽이든 4회차 정도는 시험을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를 거의 매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이 매주 보시는 분들, 4회차가 아니라 매주 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근데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듣고 오답을 체크를 할 때 본인이 만약에 한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모의고사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다가오시게 되면은 1시간 이상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그 문제를 오답을 체크할 때 대충 포인트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딱 그 뭐가 틀렸는지만 봐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냐면 둘 중에 하나 거의 이렇게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게 정답이었다. 난 이렇게 풀었는데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막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막 2시간, 3시간 걸린다. 그런 분들은 아직 모의고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연도별 그 기출을 모의고사 풀듯이 그냥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막 3회독, 4회독 하고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만 남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초반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게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는 안 나올 문제인데 내가 틀린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 좋죠. 그러면 정말 중요하면서 내가 어려운 것만 딱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오답 노트도 한 10장을 넘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정도 내에서 자기가 오답 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아직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회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그거를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영혼 없이 그냥 오답 노트만 작성을 해서 그걸 암기를 했어요. 그럼 정작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면은 막판에 자기는 오답 정리한 걸 한번 훑고 갔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잔뜩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미리 중요한 것들 위주로 쏙쏙 보고 가가지고, 중요한 거 그리고 자기가 헷갈리는 것들 그 중에서 그런 것만 싹싹 보고 가가지고 완전 싹싹 문제를 푸는데, 본인은 안 나올 것들만 보고 간 거죠. 그러면 그만큼 속도가 안 나요. 이거는 경험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시면 오답노트 작성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꼭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남은 15주 동안 정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